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스피킹을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걱정도 되실 거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희가 1, 2번 문제의 기본 정보, 그리고 핵심 이론, 그리고 지문에 잘 나오는 유형별 대표 빈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의 구성인데 1, 2번 두 문제, 그리고 지문 읽기, 화면에 등장한 글을 쭉 읽으면 되는 그런 파트고요. 준비 시간 45, 답변 시간 45. 배점은요, 문제별로 각 3점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지문을 읽으면 되니까 당연히 뭐를 평가하는 유형, 여러분 발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난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준비시간 활용법인데 준비시간이 얼마라고 했죠? 45초. 45초의 준비시간 동안 뭐를 하는 게 좋냐? 꼭 소리를 내서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시험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 혼자 준비시간 동안 소리 내서 읽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준비시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단 말이에요.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발음이 어려운 단어를 반복해서 읽어두세요. 2, 3회 정도 익숙해질 수 있게 어려운 단어. 주로 고유명사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것들을 여러 번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지문 초반부를 다시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남으면요. 웬만하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남을 때 초반부를 다시 읽어두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초반부에서 소위 말해 좀 삑사리가 납니다.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부를 좀 익숙하게 만들 수 있게 여러 번 읽어두셔라. 알았죠? 그리고 답변 시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크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읽다가 틀렸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내가 비교적 초반에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답변 시간이 만약에 남았네, 가만히 대기해 주시면 돼요. 어디 부족했던 부분 다시 읽어볼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핵심 이론.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챙겨두셔야 할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강세, 그리고 억양, 마지막으로 끊어읽기 3가지가 있거든요. 강세라는 거는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다른 단어에 비해 세게 읽어주는 거. 억양은요, 단어의 마지막 음을 올리거나 내리는 거. 한글에도 억양은 있습니다. 밥 먹었어? 먹었어.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는 거. 마지막으로 끊어읽기. 적절한 지점에서 멈췄다 가는 거. 중요해요. 요 3개만 잘 챙겨도요,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강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상대방이 잘 알아들어야 하는 그런 키워드, 대표적으로 명사, 동사, 거의 이제 원투 펀치 제일 중요한. 그리고 형용사도 못지않게 내용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문을 보자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형용사, 명사, 명사, 동사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이런 관사나 접속사에 비해서 데시벨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In local news, the Depart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In local news, the Department of Public 이런 식으로 다 세게 읽어도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실게요. In local news, the Depart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finished making changes 이런 식으로 낮은 음과 높은 음 사이의 갭이 명확하게 느껴져야 돼요. 알았죠? 저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줄이요. 시작! In local news, the Depart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finished making changes to the train service.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로 고유명사, 보였다 하면 세게 읽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에 영어가 아닌 고유명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막 일본어예요. 중국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런 거. 고유명사는 아까 얘기했죠. 어려워도 심지어 잘못 읽어도 괜찮으니까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저 2 단어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시작. 잘해주셨나요?
이게 뭐요? 말셀로? 말첼로? 람 이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르면 모를수록 크게 읽어야 데미지를 적게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르셀로 라미레스라는 약간 좀 어디라고 해야 될까? 멕시코 쪽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물론 문다버그 크게 읽어주면 괜찮아요. 문다버그라는 호주와 그 뉴질랜드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이런 고유명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크게. 알았죠? 세 번째로 중요 의미를 갖는 강조어. 명사, 동사 이런 명사나 동사 외에도 숫자 기반, 날짜라든가 시간 부사라든가 이런 비교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였다 하면 세게 읽어야 하거든요. 지문에 잘 등장하는 강조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숫자, 비교급, 최상급도 마찬가지고요. 맥에스트 이런 EST가 붙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시간 관련 부사들 곧, now, always, just 이런 표현들 today 몇 가지만 더 적어볼까요? tonight 그리고 tomorrow, 내일이라는 tomorrow, tonight, today 이런 걸 포함한 시간 부사 그리고 부정어, not이라든가 아니면 not이 포함된 단어들 don't, can't 이런 애들이요. no, never, nothing 이런 애들 그리고 한정사 조금 익숙하지 않은 키워드일 텐데 대표적인 세 가지 한정사는 all, each, every 요 셋은 보였다 하면 빵 세게 알겠죠? 이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억양입니다. 억양은 뭐냐? 끄듬을 올리고 내려주는 이런 거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억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열거 항목. 보시면 it includes 이것은 포함을 하고 있대요. 뭐를? A와 B와 C를 이럴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A와 B의 끄듬을 들어 올리고 마지막 건 내리고요. 제가 읽으면 하나씩 따라해 보실게요. salad, salad 내려가면 안 돼요. A main course, 마지막으로 and dessert. dessert라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문마다 한 번씩은 꼭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이사이에 충분히 끊어 읽는 거 잊지 마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It includes salad, a main course, and dessert. 천천히요. 저와 함께 쭉 다 읽어볼게요. 시작. It includes salad, a main course, and dessert. 이렇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콤마가 붙어있는 단어 그리고 의문문, question mark 들어 올려라. 보시면은 콤마가 meal에 붙어있죠? 그럼 meal 내려가는 게 아니고 meal 올려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meal 이렇게요. 올라가고 계시나요? 그리고 question mark가 붙어 있으면 please 내려가는 게 아니고 please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쉼표잖아요. 쉼표 여기서 충분히 끊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 지문을 읽어볼게요. After 시작. After you have finished your meal, please return to 여기까지. Please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 얘도 보였다 하면 세게 읽어야 되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 문장 첫 단어로 되게 많이 나오는 PWAT가 있는데 P는 please고 W는 welcome, 환영한다, welcome. A는 attention, attention. 그리고 T는 thank you의 thank. 제가 이렇게만 쓰면 스펠링 못 쓰는 줄 아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당연히 쓸 줄 압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please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침표와 느낌표는 끄듬을 내려라. 특히나 마침표는 잘 하시는데 이 느낌표, 얘가 문제거든요. 느낌표. 이렇게 마침표에서는 cafeteria,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되는데 느낌표, 아 감탄사잖아. Enjoy your lunch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느낌표는요. 마침표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이 느낌표가 들어간 단어는 조금 강세가 세게 오긴 합니다만 끄듬은 자연스럽게 슉 내려서 Enjoy your lunch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임팩트를 줘야 돼. lunch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음으로 끊어 읽기입니다. 적절한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 먼저 쉼표 좀 전에 봤죠? 마침표 접속사 앞 여기서 끊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콤마가 있는 곳에서 충분하게 좀 끊어주시고요. A, B, C 또 나왔네요. 우리 한번 연습 같이 해볼까요? This. 다 같이요. 시작. These appliances are compact, attractive, and convenient. 요새 그리고 여러분 지문에 이런 단어가 되게 잘 나와요. 어떤 단어냐? 원래 S 소리로 끝나는 애가 S가 한 번 더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S 발음을 꼭 2번 해주라. 그래서 appliances, 언니, 여동생, 누나 같은 sister의 sis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것만 따라해 보세요. appliances. 한 번 더요. appliances. 잘하고 계시나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요. 이거 C인데 왜 안 나올까요? C. 읽어보실까요? 시작. prices. 이런 거 지문마다 한 번씩은 요새 꼭 나오는 추세인데 긴장을 하고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못 봐서 그냥 훅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These appliances are compact. 이런 식으로. 감점 사유가 되니까 조심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콤마에서 충분히 끊어 주시고요. 접속사 앞에서 멈추래요. or 앞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가 or 그리고 an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but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접속사 앞에서 break. 알겠죠? 다음으로는 분사 구문 앞에서 멈추라. 분사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요. 예문을 보면은 명사 뒤에 동사가 ed 형태 과거 분사 아니면은 ing 형태 현재 분사로 바뀌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사들을 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사 구문 앞에서 break. 또 분사에는 자체적으로 강세가 조금 옵니다. 알았죠?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일단 여러분 눈으로 먼저 보세요. 지금 끊어 읽기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멀티태스킹, 강세와 억양과 끊어 읽기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 강세와 끊어 읽기는요. 자, 일단 눈으로 보세요. 어떤 단어가 좀 세게 읽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보셨나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A variety of coffee makers imported from Italy are 25% off. 이런 숫자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주어. 길다라는 정의가 뭐냐? 세 단어 이상 주어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얘가 메인 동사잖아요. 비동사 문장 전체의 동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무지하게 길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충분히 끊어주시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A variety of coffee makers imported from Italy are 25% off the regular price today.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유형별 전략,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 스타일 4개, 공지 및 안내문, 광고문, 그리고 방송지문, 자동응답 메시지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형 1, 첫 번째로 공지 및 안내문. 고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인천공항이라든가 뭐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이제 방송으로 안내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온, 여러분 이게 전체 지문이 아닙니다. 5개의 독립된 문장들이에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강세, 억양, 끊어 읽기 이런 거에 좀 유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포인트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뭐 또 챙겨야 하느냐?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감 살려 읽기. 휴가철이라 굉장히 복잡한 인천공항에서 되게 중요한 안내문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프랑스로 가실 아시아나항공을 타실 분들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안내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혼잡한 공항에서 내가 지금처럼 이런 걸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탑승객들에게 다 내용이 전달이 됐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새 이렇게 현장감을 살려 말하느냐 아니냐가 점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 잠깐 비켜드릴 테니까 강의 멈추시고 여러분이 5문장을 소리 내서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강의 멈추시고 시작.
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게 강세가 들어가면 좀 좋은 지역, 그리고 슬래시가 끊어읽기. 한번 저와 볼게요. We'd like to. like에는 그렇게 세게 강세가 오지 않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Inform you. 너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다. 뭐를? 이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죠? 내용상 중요한 거. 보딩 게이트가 어떻게 됐다? 뭐 폐쇄됐어요? 바뀌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디요? 8번으로 여기를 이런 검정색 빈, to, the 이런 것보다 세게 읽어줘야 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We'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boarding gate has been changed to 8.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인데 많은 분들이 제 현장 강의에서도 has been changed to 8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세가 하나도는 아니지만 거의 안 들어가는 전치사가 거의 강세에 있어서 최강급인 숫자보다 더 세게 들렸어요. change to 8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알았죠? 마찬가지로 전치사 to나 for를요. 오늘 이쪽 잘 표기가 안 되네요. to나 for를 너무 세게 읽지 않도록 to, for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요. It is important. 뜻마냥 important는 항상 강세가 오는 포인트. 뭐 하는 게 돌아와. 어디로? 버스로. 그리고 숫자 30분, 2시간 이런 건 둘 다 세게 읽어주면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 It is important to return to the bus within 30 minutes. 알았죠? 다음 거요. If you need 필요하다 핵심 동사죠. 뭐가 필요해요? help. 근데 help가 아니고 콤마가 있으니까 help. 따라해 보세요. help. 그리고 충분히 콤마니까 끊어주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 please 보였다 하면 세게. 이거 말고도 WAT. W가 뭐 있죠? welcome. A가 attention. T가 think. 문장 첫 단어로 되게 잘 나오는 네 단어예요. 보였다 하면 세게. please. 뭐해라? 핵심 동사죠. visit. 어딜 방문해라? 고객 서비스 센터. 명사가 따다다 붙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박또박 하나씩 다 읽어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 여러 개의 명사가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Customer Service Counter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높이가 되도록 Customer Service Counter 이런 식으로. 알았죠? 다음에요. 부정어 보였다 하면 세게 읽는 Don't 뭐를 잊지 마라? 잊지 마가 아니고 뭐를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뭐 하는 것을 돌아와. 돌아와가 아니죠. 돌아온 위에서 나왔죠. 여기서 이 return은 무슨 뜻입니까? 고글을 반납이죠. 뭐를 반납해? goggles. S 발음. 따라해 보실게요. goggles. 고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글에 비슷한 소리라고 할까요? 다 같이요. goggles. 고글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goggles 어디로요? 여기로 가져와. 이런 중요한 포인트 강세 잘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 거 저와 함께 시작. Please keep in mind that the lounge is not available until next Tuesday. 일단은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쉽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따라와야 한다? 내용이 확실하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돼야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야 하는지, 중요하게 전달해야 하는지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준비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음을 막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일단 파악이 되어야 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유형, 요즘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광고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아야 하거든요. 고객을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다 보니까 목소리에 자신감이 좀 있어야 해요. 알았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강의 멈추시고 혼자서 5개 강세, 억양, 끊어읽기 위해서 쭉 읽어보실게요. 강의 멈추시고 시작.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f you're looking for, 찾고 있다면 뭘 찾아요? place, 뭐 하기 위한? 파티를 열기 위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가 붙어 있습니다. 슉. 다 같이요. 시작. If you're looking for a place to host a party.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다음 문장이에요. 문장이 지금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랑.
지금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동사에 빵 강세를 두셔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왜 끊었죠? 접속사 앞이니까 come 저와 함께 시작 Come and see our outstanding selection of shoes for the entire family. 형용사 명사니까 세게 읽었고 여기서 왜 끊긴 거지? 앞에서 설명은 자세하게 드리진 않았지만 전치사구, 전치사와 뒤에 명사가 쭉 이어져 나오는 전치사 뒤에 세 단어 이상이면은 조금 긴 전치사구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짝 끊어 읽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형용사, 명사 세게 읽는 거.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면 세게. 다음 거요. If you, 콤마 처리 잘 해주실게요. 다 같이 시작. If you purchase any 2 books, you'll receive a third one free. 시험에 잘 나오는 무료. 내용상 되게 솔깃하잖아요. 항상 강세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If you,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거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시작. 지금 어디선가 모니터 건너편에서 purchase라고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chase가 아니고 chase. 여러분 얘만 놓고 보면은 추격하다란 chase가 맞죠. 근데 저 단어는 발음을 purchase. 알았죠? purchase. 여러분이 미국 사람 앞에서 purchase 그러면은 이럴 거예요. If you purchase 뭐를 사면 any 2 books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You'll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쌤 이거 발음 힘들어요. You will 나눠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합쳐도 괜찮아요? 아니요.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세요. 알았죠? You'll receive 뭘 받는다? A third one free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동사로 조동사로 시작을 하는 데다가 부정어네요. 세게 빵 읽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don't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얘도 강세가 좀 오긴 합니다. 핵심 동사니까. 근데 앞에 있는 부정어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조금 묻혀요. 결론은 miss 세게 읽어도 괜찮다. 다 같이요. 시작.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buy the latest laptop computer at a low cost.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는 이유가 여기와 동일한 거죠. 긴 전치사구. 최상급 세게 읽었나요? 그리고 최상급도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형용사, 명사, 단어 하나하나 또박또박 세게 읽어주실게요. The latest laptop computer 이런 식으로요. 알았죠? 마지막이요. 또 동사로 시작하네. 그리고 and, 접속사니까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유명사, 틀려도 괜찮으니까 빵! 그리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강세를 세게 두어서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요. Call us. 시작. Call us right now and find out more about the Glenfield Conference Center. Glenfield. 그렇게 어려운 고유명사는 아니긴 해요. 그렇죠? Glenfield. 그리고 now도 강세가 올 수 있습니다. 시간 무사니까. 그리고 비교급 세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Call us right now and find out more about the Glenfield Conference Center. 이렇게요. 세 번째로 방송 지문입니다. 앵커나 아나운서나 아니면은 오전 뉴스 보면 말이 안 나오네. 교통 안내 하시는 분?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상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송 지문 여러분이 읽어보실게요. 네 문장 있으니까 강의 멈추시고 시작.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볼게요. Good morning. Good morning이 아니고 morning, afternoon, evening을 세게 읽습니다. Good morning 올려주시고 and 보였다 하면 세게 읽는 welcome to 대문자. 지금 보시면 고유명사,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이름, 고유명사지만 그 와중에 전치사까지는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해보세요. Shop at home. 시작. 이렇게요. 프로그램명은 고유명사니까 세게. 그 와중에 전치사는 그렇게 세게 읽지 않는다. 알았죠? 다음 we're. 시작. We are expecting strong winds and heavy rain tonight. tonight은 보였다 하면 세게 읽죠? Today, tomorrow, tonight. 보였다 하면 세게. 내용을 보자고요. 예상된다. 뭐가 예상이 돼요?
강한 바람, 그리고 heavy rain,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고 이런 것들을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정보이니까요. 다음이요. 또 동사로 시작합니다. Stay tuned.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채널 고정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저와 함께 시작. Stay tune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urrent traffic conditions. Traffic. 입을 양쪽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current가 아니고 굳이 쓰자면 run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current 이런 식으로요. 알았죠? 동사로 시작하니까 stay 세게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이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토크쇼 같은 데서 약간 게스트를 이제 무대로 불러내기 위한 직전에 자, 저희가 이번에 모실 초대 손님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를 겪었지만 이런 내용. 그러니까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 좀 강세를 잘 두셔야 돼요. 핵심 이력에 대해서. 이력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콤마, Schofield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작. Our next guest is Dr. Ken Schofield. 잘 올려주셨나요? 그리고 next, 형제뻘 표현 last 이 둘도 보였다 하면 항상 강세가 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후부터 읽어볼까요? 내용상 이 사람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단어 왜 나왔어요? 새 책을 냈습니다. 뭐에 대한? 요 주제에 대한. 책 주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Who has? 다 같이요. 시작. Who has a new book about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책 주제니까 내용상은 중요하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자동응답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영업시간 끝나고 매장에 전화하면 저희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런 거를 읽어주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강의 멈추시고 혼자 쭉 연습을 해보세요. 시작.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thank. 익숙한 단어죠? 빵! 세게. 다 같이요. 시작. Thank you for calling Bluestones. 대문자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세게 강세를 두시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요 단어요. 거의 모든 유형에 걸쳐서 이 1, 2번 지문 읽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등장하는 부사입니다. 요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잘 처리해 주셨나요? 얘는 항상 코마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unfortunately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for의 강세가 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Unfortunately, we are unavailable to take your call at the moment. take는 핵심 동사여도 강세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take 말고도 get과 put은 메인급 동사여도 강세가 잘 오지 않는다. 참고해 주세요. Unavailable to take your call at the moment. 이렇게요. 알았죠? 자, 다음이요. To make. 여기 접속사 앞에서 멈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콤마 처리 잘 해주시고 please 보였다 하면 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몇 번을 눌러라 할 때 please와 숫자의 강세가 옵니다. 이게 핵심 동사잖아요. 맞긴 한데 양쪽에 강세 거의 최강급 애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please press 1 약간 이런 느낌이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서부터 시작. To make or cancel an appointment, please press 1 after the beep. 얘가 뭐죠? 예전에 아직도 생각난다. 한 학생이 소고기요 그러던데 소고기가 아니죠. 소고기는 뭐죠? 얘가 F죠. 네, beep는 그 삐 소리 나는 거죠. 이런 문장 뭐를 원하시면은 몇 번을 눌러주세요. 자동응답 메시지에서 진짜 많이 나는 질문이 아니고 문장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네 번째요. If you. 시작. If you want to speak to a customer service agent. 계속 Please stay on the line. Stay on the line도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 무슨 뜻이에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Please stay on the line. 알겠죠? 다시 한번요. If you. 시작. If you want to speak to a customer service agent. 세 개 다 세게 읽었나요? 그리고 콤마에서 agent 들어 올려주셨나요?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돼요. please부터 시작. Please stay on the line. 그리고 은근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please가 EA,
모음이 두 개가 오니까 소리가 좀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please stay on the line이 아니고 please stay on the line. 충분히 길게 당겨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음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장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알겠죠? 마지막입니다. hour. 저와 함께 시작. Our business hours are from 9 a.m. to 4 p.m. on weekdays.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에 강세를 두시고 조금 길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즉 이렇게 읽으면 좀 별로다. From 9 a.m. to 4 p.m. 좀 별로예요. 시간 정보, 되게 중요한 정보는 조금 넉넉하게 당겨서 늘려서 읽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한 번 더요. 앞에서부터 시작. Our business hours are from 9 a.m. to 4 p.m. on weekdays. 이렇게요. 위켄드가 아니니까 weekdays. 평일이란 뜻이죠.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1, 2번 기초다지기 핵심이론 유형별 전략을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다음번 강의에서는요. 1, 2번 실전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부터는 저희가 3번과 4번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3, 4번 문제의 기본 정보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구성. 그리고 3, 4번 핵심 이론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저희가 템플릿이 4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핵심 이론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구성입니다. 문제 번호는 3, 4번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진을 묘사하는 그런 파트예요. 준비 시간이 45초, 그리고 중요합니다. 답변 시간이 얼마래요? 30초로 준비 시간보다 짧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리고 배점이 17점 중에 3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전반적인 발음을 봐요. 1, 2번 문제에서 평가한 우리가 학습한 강세, 억양, 끊어읽기 이런 걸 여기서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용의 관련성, 완성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가 배운 거를 잘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서도 중요한데 먼저 잽싸게 유형을 확인을 합니다.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넷 중에 내가 뭘 걸렸는지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1명 혹은 2명 혹은 3명, 3명보다 더 많이 나오는 3명이 아니고 3명이죠.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런 4가지 유형 중에 내가 뭐가 걸렸는지 빨리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 시간 동안 뭐를 하느냐, 먼저 대상의 묘사 순서를 결정을 합니다. 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대상의, 내가 선정한 대상의 위치, 사진이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이라든가, 그리고 대표 키워드를 생각해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 키워드라 하면 사물의 이름입니다. 이름 혹은 사람의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내내 필기가 가능하지만 노트 테이킹은 권장하지 않아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바쁘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적고 쳐다보고 적고 이러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알았죠? 사진 묘사 순서. 그럼 어떤 식으로 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템플릿 유형에 상관없이 크게 요 포맷을 따라가요. 가장 먼저 장소를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원수, 그리고 주요 대상 설명, 그리고 의견 말하기, 거의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 설명과 주요 대상 설명, 이 둘이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좀 실력이 좀 모자라서 다 하기 버거워 하시는 분들은 인원수와 의견 말하기를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알았죠? 템플릿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다음번 강의 혹은 그 다음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장소 명사와 전치사를 이용해서 장소를 설명한다래요. 여러분 여기요. I부터 taken까지 읽어보실게요. I think,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까지 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사진에 걸맞는 장소 명사와 거기 이 장소와 어울리는 적절한 전치사를 넣어줍니다. 어딘 것 같습니까? 사무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넣어주고, 사무실 뭐죠? office 넣어주시고 오피스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office. 근데 오피스는 일반 장소 명사니까 앞에 뭐요? on 넣어주시면 되겠죠. in an office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피스가 아니고 office 입을 좀 더 벌려주셔야 돼요. office 한 번 더요. office 좋습니다. 오피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일단 F 발음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장소를 딱 설명해 준 다음에 연습을 좀 해줄까요? I think 다 같이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거리에서 어디에요? 거리에서 보죠? on the street. 왜 여기선 더냐 할 수 있는데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on the street. 그런 다음에 도서관에서요. 도서관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도서관 in a 도서관 library 해주면 되겠죠. 장소 관련 표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몇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외워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탑 8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지간한 케이스에선 다 뭘 쓴다? on 이런 걸 씁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요 어와 on 이런 거와 안 친한 장소 명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on the street입니다. 스트리트는 어와 별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늘 더와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다 이해를 해 나가면서 학습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쓰이는 이런 패턴들을 그냥 통째로 외워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는 더가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 street 그리고 몇 가지 더 인도 sidewalk 그리고 지하철 subway 이 셋은요 통상적으로 어와 잘 안 친해서 더와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랑 친한 장소 명사가 잔뜩 있는데 토익 스피킹에서는 요 세 가지가 잘 나니까 이거 먼저 알았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전치사도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것도 이해하려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통째로 아셨죠? 이렇게 장소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 인원수 설명 어떻게 시작한다? There are 몇 명 in this picture 해주시면 돼요. 3명이 있죠? 3명 다 같이요. 시작. There are 3 people in this picture. 픽처에 강세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당연히 숫자 크게 말해 주셔야 되겠죠.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There are 3 people in this pictu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명이래요. 다 같이요. There are. 시작. There are 4 people in this picture. 그리고 많은이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느냐? 한 6명 넘으면 그냥 ma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명까지는 5 해주시고 딱 봐도 6명이 넘네. 그러면 그냥 many. 다 같이요.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이러면 인원수가 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늘 시간에 쫓겨요. 늘.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인원수 문장을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아예. 알았죠? 했다 한들 영양가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대상 설명,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과 사물. 자, 먼저 사람을 설명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작 우선시. 뭐 이렇게 뭐를 입고 있다, 검정색, 뭐 이렇게 재킷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작 묘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그래서 위치를 먼저 설명한 뒤에 사진의 왼쪽에, 앞에, 건너편에 다음에 현재 진행형 시제를 써가지고 동작을 설명한다랍니다. 먼저 위치를 딱 설명을 하고요. 사진이 어디에 누가 뭐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보면은 사진이 가운데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이런 거 말해주시고 사진의 가운데에 누가 뭐 하고 있다? 한 남자가 뭐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다 하면 되겠죠. A man 시작. A man is 잘 넣어주셨나요? 보죠. 시작. A man is looking at a monitor. 근데 모니터가 아니고 입을 좀 더 벌려서 monito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죠? A man is looking. is ing 현재 진행형을 쓴 거죠. 그리고 저 남자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 좀 봐. 그래서 가리키다라는 위치 표현 next to him 그의 옆에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독립된 문장이 아니에요. 이어서 쭉 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미 여기다 a man을 써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이라는 한정사 another man 이렇게 시작해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남자가 is ing 뭐 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저거 좀 봐. pointing at. 그리고 모니터란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그 monit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치 표현 뒤에다가 현재 진행형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인상착의를 추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중이 큰 인물에 한해서, 비중이 큰 인물이요. 어느 정도 사진 내에서 비중이 크고 눈에 띄는 동작을 하고 있고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인물에 한해서 인상착의를 추가로 설명하면 되는데, 인상착의 설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is wearing 옷이요. 뭐를 입고 있다. He is wearing 뭐. 아니면은 머리 스타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걸 해주면 됩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옷을 말하게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머리 스타일은 he has 어떤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옷은 is wearing, 머리 스타일은 have 동사. 근데 앞에가 she 아니면 he일 거기 때문에 늘 has를 쓰게 된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연습 문제예요. 그가 뭐를 입고 있다? 회색인가 하얀색인가?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할 거예요. 그가 회색 셔츠를 입고 있다. He is. 시작. He is wearing a gray shirt. 회색 셔츠. 그리고요. 머리 스타일 해볼까요? 이 정도면 짧은 건데 짧은 머리 스타일, 색깔 같은 걸 넣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he has short black hair. 길이를 먼저 말하고 색깔을 나중에. 물론 그냥 he has black hair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길이까지 넣어주면 조금 더 괜찮은 대답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비중이 큰 인물에 한해서 인상착의를 묘사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인상착의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사물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현재 진행형을 써가지고 설명을 했고 사물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치를 설명해주고 아래의 표현을 이용하라 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명사 넣어주면 되겠죠. 어디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 there is a post box. 그 우체통이 있다. 아니면은 there is 말고요. I can see 이 표현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조금 조심할 점은 뭐예요? C의 강세가 와야 한다. I can see, I can see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정형이 되는 거니까, 안 보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명사를 딱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까 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쓰이는 위치 표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교재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 이걸 막 외우세요. 그리고 난 이걸 당연히 제대로 외워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적으로 늘 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하나씩 이빨이 빠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읽을 때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앞에 더 같은 걸 빠뜨리거나 아니면 on the left side of picture 이 더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on the left까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줄이면 안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여기요. in the. 시작. in the. 잘 읽어주셨나요? 미들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강세가 오고 픽처에도 강세가 옵니다.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까 들어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외워서 말하는 구간이라고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외워서 말하는 부분은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되게 빨리 말하고 그 뒤에 창작하는 구간에서는 a man is carrying som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중수 정도,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은 일부러 이 부분을 천천히 말해요. 왜? 어차피 내가 뒤에 내가 직접 창작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내 속도가, 답변 속도가 되게 느려질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외워서 말하는 부분을 천천히 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사물이요. 저 왼쪽에 있는 저거요. 좀 전에 배웠던 on the left. 한번 해보죠. 저거 스탠드, 우리가 흔히 스탠드라고 부르잖아요. 다 같이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잘 해주셨나요? There is a stand 이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한다? desk lamp라고 합니다. 앞에 색깔이 분명하면 뭐 색깔 같은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desk lamp 알아두세요. 그리고 behind her 그녀의 뒤에 게시판 같은 거, 공지 같은 거 붙여놓는 게시판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there is를 썼으니까 똑같은 표현을 또 쓰지 말고 I can see a 게시판,
읽어보죠. 시작. 얘는 board고 얘는 뭐다? 블레틴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쓰자면 bulletin, 어어으 같은 소리가 나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실게요. bulletin. 한 번 더요. bulletin. bulletin board라고 합니다. 블레틴 보드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외국 생활할 때 블레틴 보드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 bulletin board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볼까요? 사람을 설명하고 이어서 사물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진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In the many. 시작. Many people are. 잘해주셨나요? 어떻게 돼요?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는 이 스케이트를 동사로 쓰시면 돼요. Many. 시작. Many people are skating.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사진이 위쪽에 이 위쪽이요. 상단에 탑이란 명사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탑. 탑은 앞에 전치사 뭐랑 다니죠? At the top of the picture 올려주시고 많은 국기 national flags national이 들어가면 태극기 같은 그 국가의 깃발이 되는 거죠. Many national flags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의 문장을 사진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다라는 거를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여러분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의견 말하기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어떻게 설명한다? 답변 중간이나 마지막에. 자, 이 의견 말하기는 포지션상 맨 뒤에 있긴 하지만 고수들은 실제로 중간중간에 섞기도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을. 그래서 꼭 마지막에만 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다? It seems like 주어 플러스 동사. 문장이 오는 겁니다. It seems like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볼까요? It seems like 뭐 그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장 동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묘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 seems like they are discussing something together. 뭔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해 주셨네요.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직장 동료인 것 같다. 다 같이요? 시작. It seems like they are 직장 동료. C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coworkers 하면 되겠죠. coworkers, 뭐 colleagues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들이 직장 동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말해주면 됩니다. 자기 주관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묘사를 할 때 상대적인 중요도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맨날 시간에 쫓겨 그러면 굳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없어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연습해볼까요? 날씨가 야외 활동에 좋아 보인다. It seems like the weather. 시작. It seems like the weather is. 잘 넣어주셨나요? The weather is good. 뭐에? for 명사에. 야외 활동에 좋아 보인다. Outdoor activities 라고 해주면 되겠죠? 다음 거는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 형용사한 분위기에서 란 덩어리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인어 형용사 분위기란 명사 써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It seems like they are. 편안한 분위기. 잘 해주셨나요? 시작. It seems like they are working. 어디에서? In a comfortable atmosphere. 분위기 할 때 입을 양쪽으로 당겨서 atmosphere라고 atmosphere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atmosphere 이런 게 아니고요. 알았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반영해주면 묘사가 끝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대로 순서를 반드시 쫙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배울 템플릿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지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거는 꼭 아니에요. 알았죠? 저희가 이렇게 3, 4부 문제의 기초 다지기와 핵심 이론 학습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중에 첫 번째 템플릿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 저희가 5, 6, 7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2가지 포인트는 5, 6, 7번의 기본 정보 그리고 핵심 이론 이 2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의 구성인데 5, 6, 7번 3문제 그리고 듣고 질문에 답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준비 시간이 문제별로 3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5, 15, 30초 마지막 7번 문제의 답변 시간이 좀 길죠.
그리고 배점은요, 문제별로 각 3점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요, 3, 4번 사진 묘사에서 평가했던 항목들 외에 뭐가 추가됐느냐? 문법과 어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법만 봐도 답변의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문법을 이용해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써가지고 영작을 하는 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먼저 안내문이 딱 뜨고 안내문을 컴퓨터가 쭉 읽어줍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저걸 쭉 읽어줄 때 아직 문제가 안 떠요. 그때 뭐를 해두는 게 좋냐? about 주제를 빨리 찾아두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about 주제가 거의 맨 끝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초반에 나오기도 하니까 about 주제 잘 찾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걸 다 읽어주면 5번 질문이 딱 뜨고 이걸 읽어준단 말이에요. 5번 질문은 어떤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고 있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제가 마지막 때였냐, 어디였냐 이렇게 두 질문을 물어보고 있고요. 준비 시간 동안 3초 뭐를 하는 게 좋냐?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답변 키워드 뭐라고 할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서 아까 내가 처음에 해석한 내용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으로 6번인데요. 6번은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why 이렇게 이유를 추가로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 여기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준비 시간 동안에 뭐를 하는 게 좋냐? 5번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다시 읽거나 아니면 why 저 이유 아이디어를 한글로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처음에 한글로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영어로 미리 도전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7번입니다. 뭔가 길어요. 그렇죠? 7번. 이때는 문제를 똑같이 다시 읽어보거나 답변 첫 번째 문장, 이거를 뒤에서 배울 겁니다만 입장 문장이라고 불려요. 첫 번째 문장을, 즉 대답을 어떻게 시작할지 그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답변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 6, 7번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5번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 질문 두 개를 딱딱 던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질문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소리 내서 시작. How often do you exercise? And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usually do? 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게 의문사와 그리고 시제. 지금 주어가 여기 있잖아요. you를 I로 앞으로 끌고 나가고 you 여기도 있네요. 끌고 나가면 되는데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how often 얼마나 자주? once a week. 지금 you exercise를 앞으로 보냈고요. 의문사에 대한 답변을 뒤로 보냈네요. 그리고 and 끊어준 다음에 왜 끊는지 아시죠? 접속사. 그런 다음에 이 you, I로 저기 보내준 다음에 I usually 두 자리에 운동 종류 하나 딱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and부터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And I usually play soccer and badminton. 사커까지만 해도 좋고 여러분 고수들이 문장을 불리기 위해서 뭐를 되게 활용을 잘한다? and와 or 이런 접속사를 굉장히 잘 씁니다. 막 되게 어려운 문법, 되게 복잡한 단어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연결어구들 되게 활용을 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대답을 하되 의문사 잘 체크해 두시고 시제 안 틀리게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시제, 두 현재 시제 그리고 여기서도 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같은 거 안 쓰고 딱딱 시제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고수들은 뭐를 되게 잘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끝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일정한 리듬으로 말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버퍼링이 잘 걸리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 끊어 읽을 부분을 잘 짚어나갑니다. 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의문사에 대한 답변을 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이 부분을 맛깔나게 읽어봤자 알거든요. 그냥 화면에 떠 있는 문제 읽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습할 때 직접 창작을 하는 거의 맨날 almost every day 라든가 운동 종류, do, 요가 이런 것들을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전형적인 질문 스타일이 하나 댕그러니 물어보고 why가 따라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질문에 있는 표현들을 끌고 나와서 my부터 your를 my로 바꿔서 my favorite place to exercise 한 다음에 is 넣어줬고요. 그리고 장소 where 어디냐 어디요? a fitness center 헬스장이요 해놓고 조금 더 살을 붙이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여기까지만 하고 대답을 마치면은 고득점을 기대하긴 어렵죠. 왜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당신이 거기를 좋아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좋아하는 이유를 하나 딱 더해주면 되겠죠. It's because로 문장을 시작하면 되는데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원하시면 뺄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It's because 다 같이요. 시작. It's because there are not many people in the evening. 내가 왜 여기가 좋냐면은 저녁에 뭐래요? Many people이 not.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알았죠? 우리도 하나 해볼까요? 왜 헬스장이 좋냐? 내가 전문가로부터 아니면은 전문적인 트레이너들로부터 운동을 배울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운동을 배울 수 있다. 트레이너들로부터. I can. 시작. I can learn. 운동 뭐죠? exercise. 배우다. learn exercise. 누구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아니면 트레이너들로부터 from. 전문적인 P로 시작하는 거 뭐였죠? 전문적인 professional trainers 하면 되겠죠. professional trainers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요.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심플한 이유 문장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알았죠? 자, 추가 문장입니다. 추가 문장이 아니고 추가 유형입니다. 간혹 가다가 추가 질문 없이 하나만 묻는 유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why 이런 것도 없고 질문을 2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 댕그러니 딱 물어보고 끝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Do you think? 시작. Do you think the gym in your town is a good place to exercise? 뭔 말입니까? 생각하십니까? 너희 타운에 있는 gym, 헬스장, 아까 그 피트니스 센터랑 동일해요. 이게 운동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 why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에 있는 표현을 잘 이끌어 내가지고 이런 거 물론 추임새, 뭐 yes, 아니면 뭐 sure 이런 거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필수는 아니에요. I think 어딨니? I think 한 다음에 쫙 읽어줬네요. 지금 되게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변형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의 문장이 이미 질문에 있는 거 여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추가로 아무 내용이나 좋으니까 한 문장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렇게 하나만 딱 물어볼 때 대답부터 딱 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아무 컨셉으로나 추가 문장을 더해줍니다. 읽어볼까요? There are. 시작. There are many kinds of exercise equipment. 이게 뭐죠? 운동기구. 뭐래요? 많은 종류의 운동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이유에 가깝죠. 왜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 말고도요. 뭐 빈도. 내가 거기에 얼마나 자주 간다. 아니면 주로 하는 일. 내가 거기서 주로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먼저 말한 문장 뒤에다가 자유롭게 한 문장을 추가 문장으로 더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2문장 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 15초 답변 시간을 가진 5번과 6번 문제에서는. 아시겠죠? 그럼 시간적 여유가 되면 3문장, 4문장 이러면 좋나? 다다익선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알았죠? 2문장 정도만 정확한 문법과 적절한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면은 만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7번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문제가 잘 난대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Do you prefer? 시작. Do you prefer to exercise alone or with your friends? Why? 랍니다. 당신은 선호하십니까? 뭐 하는 것을? 혼자 운동을 하는 것을. 아니면 누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유가 뭡니까? 랍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거요. I prefer to exercise alone이 들어가거나 with my friends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신 다음에 이유를 몇 가지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 2가지예요. 이거를 first와 second로 만들어주시고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은 마무리까지 이 첫 번째 문장을 입장, 내 생각을 밝히는 거죠. 제 입장은 이래요. 그리고 이유를 2가지,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마무리 문장은 그렇게 필수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무리는 했던 문장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유를 2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유를 1가지는 되게 잘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꼭 이유를 2번째 걸 만들 게 아니고 먼저 만든 첫 번째 문장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한 추가 문장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추가 문장으로 어떤 내용이 좋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답변 예시를 좀 볼까요? 먼저 I prefer to exercise alone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저는 혼자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운동.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헬스장을 우르르 몰려서 가는 것보다 혼자서 막 운동을 하는 거의 장점을 2가지 정도, 왜 내가 이걸 골랐는지 이유를 2가지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 볼까요? First,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First, it is easier to concentrate on exercising. 운동을 하다 exercise. 또 하나요. 공부하다 study. 이 둘은요. 명사로 쓸 때는 ing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exercise 안 됩니까? 괜찮긴 한데 명사로 활용을 할 때는 ing를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좋다. 마찬가지로 trave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사로 쓸 땐 traveling 이렇게. 자, 그래서 운동에 집중하기가 더 쉽거든. 비교급을 썼네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에 비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가면은 막 노가리도 좀 까고 운동 한 10분 하고 나가고 PC방 가고 맥주, 치킨 앤 비어. 그리고 하나 더 여력이 되시면은 second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Second, I can exercise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뭐예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덩어리 표현이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 이제 시간을 맞춰야 하잖아요. 몇 시에 끝나냐 오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가지를 만들고 따라서 혼자가 좋다고 마무리까지. 필수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 답변 방식.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유를 2개를 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잘 안 나.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5, 6, 7번 기초 다지기와 핵심 이론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다음번 10번 강의에서는요. 5번째 템플릿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부터는요. 저희가 8, 9, 10번 문제 표 보고 질문에 답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볼 부분은 기본 정보, 이 8, 9, 10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핵심 이론 이 2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구성인데 8, 9, 10 3문제 그리고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제공된 정보라는 건 표입니다. 표가 화면에 딱 떠요. 준비 시간은 표를 읽을 시간을 45초 주고요. 충분해요. 그리고 문제별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3초 주고 답변 시간은 3초 이후, 이 준비 시간 이후의 답변 시간이 15, 15, 30초. 배점은요, 3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고 난이도가 조금만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만점 획득을 목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은요, 발음, 문법 어휘, 내용 관련성, 내용 완성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내용의 관련성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알았죠? 그러면 준비시간 활용법인데 표 읽는 준비시간 45초가 있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문제별로 준비시간이 3초 있다라고 했거든요. 먼저 표 읽는 시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표의 종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오늘 내가 어떤 게 걸렸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표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표 내용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 읽어야 해요. 그리고 특이 정보, 변경점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사항,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테지만 여기 보시면 줄이 쫙 트이고 캔슬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중요도가 높은 정보, 이런 걸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또 답변 준비 시간 3초 있잖아요. 3초 동안 솔직히 뭐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잘 들었으면은, 이해를 잘했으면은 어떤 부분을 답변으로 얘기해 줘야 될까? 답변으로 사용할 항목이 위치를 찾아서 뭐를 말해야 되는지 견적을 내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준비 시간을 잘 쓴 겁니다. 미리 한번 15초 동안 대답할 거를 빠르게 한번 싹 스캐닝을 해볼까?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알겠죠? 너무 무리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문항별 특징 파악에 대해 배워볼 건데, 표 종류가 아까 제가 여러분 몇 개라고 했죠? 5개라고 했잖아요. 종류가 다 첨예하게 다 달라요. 하지만 표의 생김새는 다르지만 8번, 9번, 10번 각 문제가 질문하는 스타일과 유형은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대해서 묻는지 체크를 가볍게 해볼 건데요. 시간 조금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강의 멈추시고 45초간 표 한번 읽고 와보시겠습니다. 강의 멈추시고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볼게요. 8, 9, 10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8번 문제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8, 9, 10 중에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난이도가 낮은 만큼 쉽게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를 묻습니다. 써있죠?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주로 표 위쪽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며칠이고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2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문사를 잘 들어야 합니다. What date? Where? What time? 뭐 이런 의문사들이요. 알았죠? 질문 예를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며칠에 열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1월 14일이요. 장소는 여기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9번 문제, 난이도가 상이래요, 상. 아니 10번 문제가 답변 시간이 30초라며. 그럼 얘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9번 문제, 중간에 끼어있는 9번 문제가 통상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소위 말해 멘탈이 나가가지고 10번 문제가 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멘탈 회복이 안 돼서 여기서도 가라앉아 버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만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9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비록 열심히 했지만 대답을 잘 못했어, 망친 것 같아, 그럼 얼른 잊어버리시고 10번에서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 복구가 되어요. 난이도가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답변할 수 있는 고난도 응용 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동안, 준비 시간 45초가 있잖아요. 표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강조된, 예를 들어 이게 검정색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막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맨 밑에 별표에 대한 막 그 주석 정보가 달려 있어요. 뭐를 꼭 가져와야 합니다. 참여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그런 부각되어 있는 정보나 이렇게 변경된 정보가 있는지 잘 눈여겨 봐두셔야 해요. 내용을 보면은 편집실 견학이 오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오전에 있을 뻔 했는데 이게 화요일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죠? 원래는 수요일이었었나 봐요. 이런 문제가 잘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난이도가 중. 왜 난이도가 더 낮아졌지? 비교적 간단한, 어렵지 않은 문장을 여러 개 말하도록 시킵니다. 소위 말해 좀 시체말로 그냥 노가다를 하는 거거든요. 자, 난이도가 중이고요. 2가지 이상의 정보를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 시간대 일정, 얘가 제일 중요해요. 공통점을 가진 항목이 있는지, 즉 표 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잘 찾아주셔야 해요. 지금 보시면 presentation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러면 얘는 10번 문제에서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 잘 눈여겨 봐주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특정 시간대 일정, 점심시간 이후의 일정이 뭔지 다 알려주세요라는 유형이나 예정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몽땅 다 알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내 프레젠테이션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이론으로서 필수 전치사 학습이라고 있는데 시간 관련 전치사와 장소 관련 전치사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학습해 볼 전치사들은 틀리면 감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먼저 시간 관련, 대표적으로 월, 날짜, 요일, 시각 이렇게 있는데 월 앞에는 in을 쓰고요. 월 앞에는 in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날짜와 요일은 대개 on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실 점, 얘 먼저 볼게요. 월과 날짜를 함께 쓰면은 그냥 on 뒤에 월, 날짜 순서대로 탁탁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날짜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월 없이? 그럼 어떻게 된다? 서수만, 기수, 서수, 1, 2, first, second 서수만 땡그러니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를 붙여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실 점, 날짜를 단독으로 쓸 때는 더를 붙여주셔라. 하지만 월과 날짜를 함께 쓸 때는 더 없이 on, 월, 날짜. 알았죠? 그리고 요일 앞에는 on. 그리고 몇 시, 2시요, 4시요, 10시요 할 때는 at 4 p.m. 숫자를 세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at 4 p.m.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해 보실게요. at 4 p.m. 시작. at 4 p.m. 항상 기억해 주세요. 숫자는 크게 강세를 두어서 자신 있게 말해 주셔야 된다. 다음으로 장소 관련 전치사들이거든요. 뭐가 좀 많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실내 장소에는 in을 쓰고요. 대표적인 실내 장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all, room 이 두 가지. 홀과 room은 in. 그리고 도시. 고등학교 때 저희 고3 때 급훈 있잖아요. 교실 위에 세 글자 in, 서울 한글로 이거 세 개였거든요. 도시 앞에는 in. 알겠죠? in 도시 이름. 그리고 건물명 앞에는 at을 씁니다. 뭐 우리나라의 건물명,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은 앞에 at 현대 department store. 코엑스도 건물 이름이잖아요. at 코엑스 이런 식으로. 호텔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컨퍼런스 센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물명이거든요. 앞에 at을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at 연세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요. 여러분 호텔과 센터 앞에는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더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컨퍼런스 센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지만 호텔 앞에는 무조건 더를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센터도 항상 여러분 앞에 더를 붙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안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도 더를 붙인다 한들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at the Vista Hotel 대학교 앞에는 더를 붙이지 마시고 센터 앞에도 더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번지수 주소 같은 거요. 앞에 at을 쓴다.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참고로 번지수는 한 자리씩 읽어야 되겠죠? as 3 to 4 이런 식으로요. 숫자를 한 자리씩 읽을 때는 마지막 숫자에 강세를 세게 두시라. 2가 아니죠. 3 to 4 이런 식으로요. 거리 앞에 전치사 on, 스트리트 이런 거 앞에요. 그리고 avenue. 서울에 뭐 테헤란 로 이런 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앞에 o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그리고 대로 이런 것들은 on. 다음으로 숫자 읽는 법인데 아까 기수와 서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글도 1, 2, 3이 있고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1, 2, 3이 기수, 하나, 둘, 셋이 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도 1, 2, first, second. 언제 서수를 쓰느냐? 토익 스피킹에서는 언제요? 날짜 때문에 주로 서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1번째까지는 서수로 읽는 법을 꼭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많이 틀리기 쉬운 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몇 개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크게 읽고 계신가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보세요. fifth. 한번 더요. fifth. F 발음을 2번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TH까지. fifth. 발음이 좀 어렵죠. 몇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같이요. fifth. 실제로 잘 나요. 최근에도 7월 5일 났거든요.
그리고 21을 읽어보실게요. 여러분이 시작. 잘 읽어주셨나요? 서수 읽을 때 일단 기수로 그냥 편하게 읽어보면 기수, 긴처럼 보이네요. 그냥 기수 21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서수로 읽을 때는 낮은 자리에 강세가 조금 더 옵니다. 그래서 21st가 아니고 21s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2번째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세컨드에 강세 잘 두셨죠? 22nd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8가지를 써놓긴 했지만 13번째 13일부터 19일까지가 시험에 최근 들어 잘 나고 있고 얘네들의 특징은 tin으로 끝나고 이런 경우에는 tin의 강세가 와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럼 13일이요. 읽어보세요. 시작. 13th 해주셔야 되겠죠? 자, 15일이요. 시작. 15th 이렇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이요. 9시 30분 팁을 하나 드리면은 표에 AM과 PM이 저렇게 크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써 있으면은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없는데 그러면은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9:30 a.m.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네요. 지금 보면은 근데 AM이 똑같아요. 물론 11시 AM, 1 PM 이러면 AM과 PM을 다 따로 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겹쳐 있을 때는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AM을 뒤쪽으로 보내버리면 좋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From 10 to 11 a.m. 이 둘을 세게 읽으면 안 됩니다. From 10 to 11 a.m. 이렇게 숫자만 강세를 두어서 알았죠? 마지막으로 방번호, 교통편, 번지수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실게요. 전화번호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자리씩 읽어준다. 그리고 숫자를 한 자리씩 읽어줄 때는 이 세 숫자 중에 어디를 제일 세게 읽어준다? 마지막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Room 704. 4의 강세가 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704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점수도 계속 내려가요. 그럼 안 되겠죠? 자, 교통편이요. Flight. 시작. Flight 172 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시작. 352 Main Street. 숫자 0을 0라고 읽을 일이 토익 스피킹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 2번 문제에서 0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할 때 please가 아니죠. 왜 please라고 쓸까요? 눌러주세요. press 0. 이 경우에는 press 0라고 읽는 게 맞는데 요즘에 몇 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할 때 0이 나오는 경우를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다 1, 2, 3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토익 스피킹에서 숫자 0은 대개 다 그냥 O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요. 시작. Room 70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을 배워봤고요. 이어지는 15번째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답변 진행을 위한 템플릿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 저희가 11번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인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11번,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떤 논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45초간 준비하고 1분 동안 설명해 나가시면 됩니다. 배점은요, 5점으로 좀 크고요. 뭐를 평가를 하느냐? 그동안 앞에서 평가해온 모든 요소들을 다 봅니다. 답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문법을 제대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발음도 잘 챙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먼저 컴퓨터가 안내문을 쭉 읽어줄 때요. 읽어주는 동안 노트 테이킹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험 중에 필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11번 문제에서는 거의 모든 수험자가 다 필기를 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걸 막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OMR 카드 뒷면에다 필기할 준비를 막 주섬주섬 하시고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를 화면에 띄워주고 읽어주는 동안에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문제를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조금 독해가 빨리빨리 안 돼.
평소에 이 질문을 한 방에 깔끔하게 이해를 잘 못해. 그러시다면 컴퓨터가 읽어주는 속도에 맞춰서 따라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을 몇 초라도 벌겠어. 이런 마인드인가 컴퓨터가 좀 천천히 읽어줄 때 획 읽으려고 하다가 해석이 한 방에 안 끝나가지고 계속 돌아요. 돌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실제 준비 시간 45초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냐? 아이디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 한글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준비 시간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필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필기 스타일을 정립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정답이란 건 없어요. 사람마다 영어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people 이러한 내용에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유형, 거의 한 절반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시작 문장을 만들어주는지 미리 좀 보고 가면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네요. agree 하실 분들은 I agree that, 반대하실 분들은 I disagree that까지 읽어주고 이 뉘어져 있는 부분을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해서 what,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the best way for young students to spend time after school? 이해가 되셨나요? 뭐가 최고의 방법이냐? 어린 학생들, 일반적으로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초등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내기에 베스트 방법이 뭐냐? 라고 해놓고 선택지를 3개를 줬는데 요즘에는 선택지를 2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간단해요. I think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저는 주어가 동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되는데 주어는 뭐냐? 이 선택지 중에 여러분이 고르신 거 딱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I think reading books. 다음에 동사 뭘 넣어야 돼? 동사. 좀 전에 화면에 떠서 읽어준 질문이 동사. 뭐죠? is. is부터 끝까지를 쭉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셋 중 택일도 질문에 있는 표현들을 잘 끌고 내려와서 시작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화면에 계속 얌전히 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단점 묻는 유형.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What are the advantages of working with colleagues rather than working alone? 긴장하고 그러다 보면 얘를 어떻게 잘못 해석한다? 대학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의 장점을 말하는 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럼 대학교면은 교수들도 있고 다양한 연구시설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죠? colleagues 무슨 뜻입니까? 직장 동료, 그러니까 동료죠.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There are some까지 해주고 some 뒤에 이 advantage. 만약에 단점을 물어보는 유형이었다면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해주시고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3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답변 구성이에요. 질문이 화면에 뜨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일단 문제 유형은 찬성 반대를 묻는 게 걸렸네요. 그리고 여기요. 한 방에 해석을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쭉 읽어보실게요. 저와 함께 시작! Living with parents while attending college has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얘가 대학교죠. 그렇죠? 뭐예요? 대학교에 참석? 뭔 말이냐? 다니는 동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뭐를요? 어드밴티지를.
뭐보다? 단점보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본가에서 다니는 거, 이런 거, 이게 장점이 더 많대요, 단점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집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하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저처럼 혼자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좋겠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4단계로 답변을 꾸려 나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agree요, disagree요 한 다음에 왜 그러한 입장을 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이유에 대한 예시, 바꿔 말하면 사례, 경험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담, 뭐 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글씨 되게 잘 씁니다, 글씨를. 근데 이게 좀 그런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유랑 예시라는 거. 알았죠? 자, 먼저 입장 결정인데, 입장은 질문에 있는 표현을 와장창 끌고 내려온다. 찬성 반대를 묻는 유형이었으니까 I agree that. 중요한 부분. 발음은 모든 문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사 여러분, 앞에서 끝나요? 뒤에서 끝나요? 앞에서 끊어야죠. I agree that living with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I agree that living with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계사 앞에서 끊어야 한다. 저희 1, 2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쭉 입장을 설명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되게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화면에 떠 있는 거 읽는 거잖아.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쫙 읽거든요. 또 어차피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몇 초라도 더 벌겠어, 이런 마인드로 얘를 빨리 읽는데,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리듬과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요, 여기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인트. 이유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앞에 뭐로 시작하는 게 좋다? Most of all. 올해 강세 오는 거 아시죠? 콤마가 있으니까 all.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세요. Most of all. 한 번 더요. Most of all. 이걸로 이유 문장을 시작을 해라. Most of all. 이렇게요. 그리고 주어로 1인칭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I와 my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뭘 쓴다? 2, 3인칭. 대표적으로 we, they, it. 이런 거를 주어로. 즉, most of all, we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샘플 답안을 보면은 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에는 장점이 더 많느냐?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Most of all, we can have a healthy lifestyle. 부모님과 함께 살면은 더는 아니네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집에는 가야겠죠. 외박하면 큰일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같은 것도 챙겨 먹고 다니기가 쉬울 거고. 바꿔볼까요?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규칙적인 R로 시작하는 뭐 있죠? regular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Most of all. 시작. Most of all, we can have a regular lifestyl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유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문법적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유 문장을 만들기 위해 쓰는 문법의 가지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구문은 이렇게 5개. can 플러스 동사, 뭐뭐 할 수 있다. it is 형투동, 동사한 게 형용사스럽다. 어디에 뭐가 있다. there are 명사.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5가지 표현. 여러분이 영어 영작에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 우선적으로 most of all 뒤에 써주시고요. 쉽게 좀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표현을 도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이유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고, 다음으로 예시 알아보도록 할까요? 핵심 포인트는 이
앞서 말한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 경험담을 3, 4문장으로 설명.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3문장을 일단 목표로 타겟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기 수월하게 그럴싸하게 꾸며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팩트 기반인지 아니면 꾸며낸 건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원활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유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죠? most of all로 시작을 한다. 반면에 예시는요, 이런 표현들 중에 하나로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각 항목 앞에 이런 표현을 써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채점관에게 어필을 할 수 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획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내 이야기, 내가 겪어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2가지가 있습니다. When I was a 명사. 이런 거.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약 얼마 전에라는 표현도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많이 쓰여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약 3년 전에. 콤마 처리 잘해주세요. About, 시작. About 3 years ago. 이렇게요.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니고 베프의 경험, 부모님의 경험, 친척의 경험, 직장 동료. 이럴 때는 어떻게 시작한다? In the case of my 누구라고 해주면 돼요. 이 명사 자리에 잘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씩 볼까요? 부모님, coworker, 직장 동료, colleague랑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베프, best friend. 그리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읽죠? 일단 supervisor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 직장 상사면 보스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긴 맞는데 보스는 주로 회사의 꼭대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지칭을 하기 때문에 1차 보고자, 대리한테는 과장, 과장한테는 차장 이런 사람들을 my supervisor라고 하죠. In the case of my supervisor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예시, 스타트를 딱 끊어라 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시는요. 심플하면 할수록 좋은 이유와 달리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details. 고수들이 내용에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이런 5가지 빈도, 사람, 시점, 목적, 장소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내용에 숫자를 많이 쓰면은 좀 신뢰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2년 전에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어떤 포인트를 이어나간다. 빈사시 목장 뭐 이런 표현들. 빈도. 얼마나 자주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나. Once a week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꿔볼까요? 거의 맨날. 뭐죠? Almost every day. 사람 누구와 함께? with 시작. With my coworkers. friends 바꿔줄 수 있겠고요. 시점 언제? After work. 바꿔볼까요? 밤에. 밤에 뭐죠? At night. 이렇게 시간대를 알 수 있는 표현. 목적이요. to 플러스 동사. to. 시작. To get a promotion. get a promotion. 무슨 뜻입니까? 승진을 하다. 이런 식으로요.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어디에서? 장소. 읽어보죠. 시작. At a language school. 외국어 학원이죠. 아니면 집에서. 시작. At home. 와, 그러면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중에 2가지만 써도 좋은 답이 됩니다. 알았죠? 2가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좀 뭐랄까 지저분해지거든요. 막 3, 4개 쓰면은. 알았죠? 그래서 고수들이 막 되게 막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은 막 복합 관계대명사, 도치구문, 제귀대명사의 뭐뭐뭐 용법 이런 걸 막 다 집어넣겠지. 예를 들어 뭐 in, whichever, whom, 투부정사 이런 걸 문장마다 다 집어넣겠지. 아무도 안 씁니다. 알았죠? 이런 간단한 표현들로 문장을 구성하되 내용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알았죠?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예를 좀 볼 건데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기로 했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lived alone. 여기서 멈춰도 좋지만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요? 장소 같은 걸 추가로 near my school. when school? 실제로 원어민들은요, 학교에 막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누는 걸 잘 안 하고 school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요. 대학교도. 내가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았다. 이렇게 내용에 조금 디테일을 더해 줬고요. 혼자 사는 동안에 읽어볼까요? while. 시작. While living alone, I had fast food almost every day. 계속이요. 시작. And I gained a lot of weight. 빈도 넣어주었고요. 조금 더 내용에 더해볼까? 내용에 말이 안 나오네요. 숫자를 더해볼까요? 요새 시읒 발음이 좀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쌤 혀가 짧으시죠? 라는 말 많이 듣거든요. 짧은 게 아니고 혀가 두꺼워요. 진짜요. 유전이에요. 자 볼게요. 웨이트인데 얼마 정도요? About 몇 킬로? 5 kilograms 이런 거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So I moved back to my parents' house after 1 year. 시점. 1년 뒤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본가로 돌아갔네요. 그 결과 시작. As a result, I was able to have healthy meals. 내가 건강한 식사들을 할 수 있었다랍니다. 와, 너무 긴데 이걸 다 하라는 건가?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게 잘한 편에 속하는 답변이에요.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당장 여러분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간단하게 만들고 그거를 검토하고 복기해 보시면서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불려 나가는 연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만 불려 볼까요? 자, 그냥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 빨간색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lived alone near my school.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것도 훌륭한 문장입니다만 내용에 조금 디테일을 장소적 측면에서 조금만 더 내용을 더해 볼까요? 책엔 없는 내용이에요. 학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여러분 원룸 영어로 뭐죠? 시험자가 보면 in one room 아니겠죠? 원룸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한 직사각형 공간에 부엌도 있고 거실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침실도 있고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studio라고 합니다. studio. 그 카메라 찍는 스튜디오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I lived alone in a studio near my school.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걸 다 해내라는 게 아니고 짧게 만들고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이런 걸 더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늘려나가면서 연습한 표현은 꼭 좀 필기를 해두세요. 알았죠? 이렇게 자기의 표현력이 범위를 넓혀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일단 시작. While living alone, I had fast food for late dinner. 뭐래요? 늦은 저녁으로 라고. 여기다가 여력이 되시면 뒤에다가 뭘 넣을 수도 있다? fast food 뒤에 such as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있겠죠. 뭐뭐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늦은 저녁으로. 안 끝났네. 거의 맨날. 길어졌죠. 되게 훌륭한 문장이 됐습니다. 계속이요. 시작. And I gained a lot of weight. 뭐 뒤에 또 무게 넣어줄 수도 있겠는데 문장이 이러면 너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갔고요. 그 결과 빈도부사를 넣네요. 나는 항상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런 부사는요. was able to 여기 사이에 들어옵니다. I was always able to. 알았죠? have healthy meals. 아까 앞에서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healthy meals가 어떤 식사냐? My mother가 나를 위해 해준 요리를 거의 맨날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and 읽어보죠. and부터 시작. And I lost 5 kg of weight. 한 발짝만 더 나가볼까요? 3개월 만에. 얼마 만에라는 표현 아시나요? 얼마 만에? in 기간 넣어주면 돼요. in 3 months. 그러면 3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피자나 치킨, 뭐 햄버거 이런 거 좀 덜 먹었더니 이렇게 좀 더 내용을
불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는 욕심이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은 문장을 최대한 여러 개로 만드세요. 짧게 짧게 짧게. 관계사, that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시고 일단 문장을 짧게 만들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채점관에게 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연습을. 알겠죠? 다음으로 마무리입니다. 끝마무리. 다시 한번 입장 문장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therefore를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고로 내가 시간이 좀 쫓긴 해. 그러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입장 문장이요. 질문에 문제 떠 있죠? 이거를 또 똑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앞에다가 therefore 이것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초다지기와 핵심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어지는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13, 14, 15번 답변 템플릿 중에서 13번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책을 덮지 마시고 학습한 내용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